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 내용은 인터넷에서 아주 멋진 지역에 농막을 매매하는 글을 보고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겠다 싶어 영상을 찍어봅니다. 잠깐 매물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농지에 멋진 2층과 같은 농막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파쇄석도 깔아 놓으셨고 멋진 야외 그늘막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런 매물 함부로 사셨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멋진 농막이 있는 토지를 함부로 매입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농막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선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시골에 조금이라도 땅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지부터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때 농막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찾으면 정말 반갑고 여러 가지로 농막을 놓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웬만한 사람은 농막, 전기, 지하수, 더구나 성토가 필요한 답을 매입한다면 정말 골치가 아플 텐데요. 오늘은 농막이 있는 토지를 구매하실 때, 특히 멋지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토지를 구매하실 때 꼭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확인하셔야지 나중에 불필요한 골칫거리를 겪지 않으실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채널은 농막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내용 공유 받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농막이 없을 때 농막 신고를 어떻게 했었는지 저희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농막 신고, 좀 더 행정적인 용어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입니다. 이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농막이 있는 토지 구매할 때 그럼 농막 신고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농막을 나중에 매도할 때를 생각해서 미리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매물처럼 멋진 농막이 있을 때 어떻게 토지 매입 계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매입 시 계약부터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넣으셔야지만 나중에 분쟁이 없고 법적으로도 우위에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희 경험담입니다. 저희는 토지를 정말로 많이 보러 다녔는데요. 토지는 아파트랑 다르게 그 매물의 상황, 상태,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바로 이 토지가 저희가 처음 보았던 토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토지를 볼 때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나요? 저 역시 풀로 뒤덮여 있고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말로 많이 망설이다가 구매 결정을 했는데요. 숲을 안쪽까지는 들어가 볼 수가 없었으나 다행히도 근처에 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토지 위에 지작물, 물탱크, 철제물, 분묘 및 농업 이행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철거를 해준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농지에 물탱크가 자리 잡고 있어 이를 치우는데 대략 50만 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이런 부분을 특약사항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매도자와 아무런 분쟁 없이 모두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농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00평 이상이면 영농계획서가 필요하고 그 미만이면 주말 농장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간단하게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행정 담당자가 해당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합니다. 직접 나와보기도 하고 요즘은 로드뷰가 잘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농취증을 신청했는데 담당자가 현재 풀로 뒤덮여 있는 상태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농취증이 발급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해당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만약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토지를 매입할 수도 없고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농막을 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자가 비용을 지불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계약을 했으니 계약금을 날리기 싫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체크 포인트.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지 못할 시 본 매수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매도자는 농지를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취증 발급은 당연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럼 혹시 모르니 이런 조항을 넣자고 하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 때문에 매도자가 포크레인을 불러서 수풀을 모두 제거시켜 주셨는데요. 물론 단순히 풀만 제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큰 수고를 덜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도 3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돈은 돈이더라도 이를 처리하려면 여러 가지로 신경도 많이 쓰고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소비하게 되니 꼭 농막 토지를 매입 시에는 이러한 사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다시금 정리를 하면 농지를 매입 시 토지 내에 어떤 폐기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농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농취증 발급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이 있는 토지를 매입할 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시죠? 인터넷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농막이 있는 토지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매도자가 가설물 신고했다는데 저희가 농막이 있는 토지를 구매 시 가설물 신고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전 후 그 다음 가설물 신청하는 건가요? 어떤 분은 농막이랑 싹 철거 후 다시 신청한다는데 어떤 분은 기존 신고된 거 취소하고 다시 그냥 신청서 내면 된다는데 뭔가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토지를 매도할 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지하시면 되고요. 매수자의 경우 토지를 매입한 다음 다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끝이 납니다. 저희가 이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한 사항인데요. 혹시 나중에 농막이 있는 상태로 토지를 매도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농막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놓았는데 농막이 있는 상태로 매도가 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했었고 투자 시 규모를 생각해야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토지를 매입 시 토지 가격을 농막을 포함해서 책정할 것인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포함시켜도 되고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되지만 매도자 입장, 매수자 입장 모두 토지에 대한 세금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세가 있으니 토지 비용이 높다고 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토지 비용과 농막 외 시설에 대한 비용을 나누어 매도 계약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계약 시 잘 협의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물처럼 멋진 농막이 있을 때 어떻게 토지 매입 계약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처음으로 보여드린 농막이 포함된 토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농막이며 파쇄석으로 깔려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 유추를 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농막의 경우는 불법적인 요소가 일부 있습니다. 우선 2층의 농막인데요. 저희가 농막의 높이 기준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농막은 내부에 연결 계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과 2층에서 계단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이 보이네요. 이를 1층으로 규정할 것인가 2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깐깐한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 파쇄석은 불법적인 요소입니다. 본인이 사용할 경우는 상관없이 사용하다가 연장 신고를 할 때 본인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매도 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자칫 이 때문에 농취증이 나오지 않거나 설령 농취증이 나오더라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쇄석을 걷어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또 나빠 보이지 않는 그늘막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이렇게 로드뷰에서 확인된다면 농취증 발급 시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시 이 또한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막이 있는데 위반 사항이 보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토지 매매 계약 시 특약 사항을 꼭 넣어야 매수 매도 시 분쟁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농막 및 기타 시설로 인해 농취증 발급이 안 될 경우 매도자가 이에 대해서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 후 매도한다. 이렇게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농취증은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 전에 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거절될 경우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매도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특약사항에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즉 이런 위반사항,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농막의 경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특약사항을 대비책으로 넣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부터 이러한 부분을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농막이 있는 토지, 특히 불법적인 위반사항이 눈에 보이는 토지를 매입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농막이 너무 좋아 보이고 전원주택처럼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토지를 매입 시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고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막은 농막일 뿐 별장처럼 생각하신다면 여러 가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